네,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 보험 Q&A. 김경숙 민혜진 보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험 Q&A 두 전문가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연을 들고 와 주셨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 주부입니다. 30대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으며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서 약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간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번번이 거절당하다가 2017년에 보험 가입을 해준다는 곳이 있어서 너무도 반가운 마음에 덜컥 가입을 했는데 제대로 가입을 한 건지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 사연 주인공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가입한 보험부터 좀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네, 사연의 주인공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4건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2017년 7월 갱신형 건강보장보험과 실손보험을 시작으로 2018년 6월 상해보장보험과 2022년 1월 운전자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장보험과 상해보장보험 두 보험을 중심적으로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건강보장보험의 보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에요. 월 49만 원씩 2년간 생활자금을 주는 특약하고요. 암 수술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보장의 폭이 좁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을 보장하지만 진단비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닌 생활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이네요. 예, 맞습니다. 사연 주인공이요.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요. 유병자 보험, 즉 간편보험이 보편화되기 이전이었습니다. 병력이 있는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웠던 시기로 보여집니다. 이때 진단비를 마련하실 수가 없다 보니까 생활자금이라도 마련하는 쪽으로 설계를 했다고 추측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이 언제 이렇게 보편화된 걸까요? 네, 유병자 보험은요, 2015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된 이후에요, 2018년도에 유병자 실손보험도 출시가 됐으며 2020년쯤부터는요,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사연의 주인공은요, 유병자 보험이 아닌 과도기에 출시된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계셨던 거입니다. 네, 보험 점검을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했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보험에는 또 어떤 보장이 있었을까요? 네, 이분이 가입한 상해보장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해보장보험이지만 사고 경위별 후유장애 특약이 주 보장이었는데요. 60대 여성에게 필요한 골절 관련 보상이나 상해 치료비 보장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라고 하면은 뭐 사고가 발생한 후에 치료를 했음에도 뭐 신체나 정신에 좀 영구적으로 구조적인 기능 문제가 남아있다 이런 상태를 말을 하잖아요. 일상에서는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은 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속 많은 상해 사고의 보장을 포함하는 상해보험을 제대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골다공증 발생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이라고 하면은 왜 뼈에 좀 구멍이 뽕뽕뽕 났다 이러면서 밀도가 좀 낮아지는 증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뼛속에 구멍이 많이 생기면서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쉽게 부러지는 질환이 골다공증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의 수가 40대에 2만여 명 수준이지만 50대에는 그의 10배,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60대에는 50만 명, 70대 이상에서는 62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골다공증 환자 전체 수의 94.2%는 여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50대부터 골다공증 환자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난 추세네요. 게다가 90% 이상이 여성이라고 하니까 더 놀랄 수밖에 없는데 상해보험은 좀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사연 주인공은 병력에 있는 상태고 유병자 보험은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사연 주인공은 유병자 보험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갑상선을 방사선으로 제거하시고 나서 갑상선을 상실하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상선 관련돼서는 전체 기간 동안 보장이 제한이 되어 있었고요. 고혈압, 고지혈증의 약 등의 복용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장이 전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유병자 보험을 통해서요, 리모델링을 진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유병자 보험을 통해서 보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3대 질환의 보장 폭을 넓히면서요, 노후의 실속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 2천, 그리고 항암 치료비 500만 원, 그리고 가족력이 있었던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쪽의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씩 하고요. 반복 보장받을 수 있는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도 1,000만 원과 수술비 특약까지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상해 입원 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입원 일당하고요, 간병인 사용 일당까지도 특약을 함께 구성해 드렸습니다. 네, 3대 질환 보장 폭이 확실히 더 넓어졌네요. 뭐 월 보험료도 리모델링 전 보험과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예, 맞습니다. 20년 90세 만기 비갱신형 보험이고요. 기존 보험보다는 10,000원 정도 오른 보험료이기는 하지만 만기 시점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사연의 주인공이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는 가정을 한다면 리모델링 전후 보상의 차이는 어떨까요? 네, 보험에서 보장이 가장 중요한데 리모델링 전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전 보험에서는 뇌출혈 진단 시 생활자금으로 월 49만 원씩 2년간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금으로는 총 1,176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후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순환계 질환 치료비,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를 통해 총 2,07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리모델링 전에는 뇌출혈 전 단계인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증은 보장을 전혀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이후에는요, 뇌경색증을 포함을 한 전체 뇌혈관을 보장받으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 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어서 좀 걱정이 있으셨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니까 한결 안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띄는 보장이 있다면 간병보험입니다. 그동안 언급만 하고 넘어갔지 뭐 자세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노후에 간병인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간병보험은 노후에 꼭 필요한 보험 중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약 8조 원을 넘었고 작년에는 10조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개개인으로 볼 경우 간병인을 고용한 가구의 월 평균 간병비는 370만 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간병비로 한 달에 370만 원이면 좀 큰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 노후 자금을 확보해놨다라고 하더라도 간병비로 다 나가는 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네,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실제 간병업체에서 제시한 1일 간병 비용이 있는데요. 업체마다 간병 비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곳의 경우 일반 환자나 요양 환자, 항암 치료 환자의 경우에는 하루 12만 원, 말기암 환자나 하반신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하루 12만 5천 원, 그리고 사지마비 환자나 호흡 재활이 필요한 환자, 밤새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하루 1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남자 간병인인 경우 5천 원이 추가되고 환자가 가체 중일 경우도 간병비가 추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 업체에서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면 일주일만 입원을 해도 비용이 100만 원 가까이 발생하겠네요. 그래도 사연 주인공의 경우에는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딱 고용하게 됐다. 그럼 15만 원. 그리고 상해로 입원 시에는 1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어요. 네, 근데 다만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는요, 입원 병원에 따라서 지급되는 일당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 입원하셔서 간병인을 사용하시게 되면 하루에 15만 원을 지급받으시고요.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하루에 5만 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이용하시게 되면 하루에 7만 원의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병원에 따라서 간병보험의 보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시청자분들께서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간병보험 가입 시에 주의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간병보험은 간병인을 지원해 주거나 간병비를 보장해 주는 것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간병인 지원의 경우 보험사와 연계된 간병업체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것이고, 간병비 보장은 내가 간병인을 먼저 고용하고 그 후에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계약된 간병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간병보험에는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점, 또 간병인 보장과 간병비 보장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해 줘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병보험,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 같은 것도 존재할까요? 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90일에서 180일 동안 면책기간이 있고, 최근에는 가입과 동시에 바로 보장이 되는 상품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감액기간은 1년 이내 50% 지급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간병인 사용기간, 병원 등급에 따른 보장 한도도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다르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간병인 보험 가입할 때 주의사항까지 저희 함께 알아봤는데요. 60대 이상 여성에게 필요한 보험으로 상해, 간병보험 이 두 가지 뿐일지요. 만약에 병원이 아닌 집에서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요, 간병보험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보험으로 재가급여 보험이 있습니다.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을 하고요.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보험으로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집에서 거주하면서 요양 보호사를 집으로 불러서 케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요양 서비스센터 등하원 등의 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재가급여 보험이 있다면 집에서 좀 충분히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인데, 재가급여 보험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장기 요양 등급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치매 환자 및 일정 부분의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5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1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이 된다라면 재가급여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숙, 민혜진 전문가와 함께 60대 여성에게 필요한 상해보험과 간병보험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불필요한 보장이 있는지, 내게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 보험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종신보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험 Q&A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으로 선택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